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 보험 취소하세요. 아버님, 이미 처리된 일이라 취소가 쉽지 않아요. 취소 안 되면 고발하겠어요. 이건 사기예요. 새벽 6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동수, 75세. 전직 중학교 교장으로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동수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체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는 여전히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팔팔하다. 이 나이에도 병원 신세 안 지고 사니까 감사할 일이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동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을 유심히 보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시장 동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민철은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요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럼 아직 죽지 않았다. 너는 어째 얼굴이 좋지 않네? 사업이 힘드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을 뿐이에요. 하지만 동수는 아들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그의 관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민철의 옷차림이 예전보다 초라해졌고 시계도 평소 차던 것과 달랐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민철은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정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요즘 왜 이렇게 바쁜가 몰라. 예전에는 그래도 인사는 했는데. 오후가 되자 동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 중 하나를 꺼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그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학원에서 돌아온 손자 지훈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12세의 지훈은 영리하고 활발한 아이로 동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우리 지훈이 왔구나. 학원은 어땠니? 재미있었어? 네.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동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의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수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지훈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예요. 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알겠어요. 지훈이 전화를 끊은 후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할아버지가 병원 자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병원? 나는 정기검진 말고는 병원 간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 동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우는 숙제를 하고 동수는 평소처럼 독서를 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던 중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엄마가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내용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
뭐 어른들 일이겠지.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동수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병원을 다닌다는 잘못된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밤 11시 지훈이 잠자리에 든 후 동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이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변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동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들이 곧 거대한 진실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 시계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며 박동수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성심병원, 그가 지난 10년간 다녀온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건강하세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치면 30대 못지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나이가 들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지만 겨울철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병원에서 나온 동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며느리 수정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언니 영미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언니, 정말 이런 보험이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보험 설계사가 된 지 10년이야. 요즘 고령자 대상 보험 상품들이 정말 좋아졌어. 특히 3억에서 5억 단위로는. 영미는 48세로 수정보다 6살 위였습니다. 대형 보험회사에서 10년간 일하며 온갖 보험 상품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남다른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시아버지 연세가 75세시잖아. 지금이 적기야. 나이가 더 드시면 가입도 어려워져. 하지만 아버지가 동의하실까요? 보험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가족이 알아서 해드리는 거지. 효도 차원에서 말이야. 두 자매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미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며 수정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정리한 후 동수가 병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검사 결과 좋으셨죠? 수정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과도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네, 다행히 건강하다고 하네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동수는 갑작스러운 보험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보험? 내가 뭘 그런 걸? 이 나이에 새로 들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수정은 미리 준비해 온 보험 상품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동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복잡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 민철이와 상의해보고 결정하지. 민철이는 요즘 너무 바빠요. 이런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버지만 동의하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수정의 끈질긴 설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미리 연습해 온 것처럼 조리 있게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아, 할아버지랑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방에 가서 숙제하고 있어. 지훈은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평소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막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지훈은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정아,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훈이도 왔고,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지금 아니면 못 들어요. 수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동수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생각해 볼게. 서류 좀 자세히 봐야겠어. 네, 천천히 보세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간 수정은 휴대폰을 꺼내 영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음. 그날 밤 지훈이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응, 보험 얘기를 좀 했어. 우리 지훈이는 벌써 관심이 많구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예전엔 할아버지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요즘엔 자꾸 할아버지 걱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세 지훈의 순수한 관찰력이 어른들이 놓치는 부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손자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아, 어른들 일은 복잡한 게 많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하지만 동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 끈질긴 보험 권유, 그리고 손자가 느끼는 이상함까지. 그날 밤 동수는 잠들기 전 서재의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텐데. 한편 자신의 방에서 수정은 영미와 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아버지가 쉽게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가족이 대신 서명할 수도 있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밤 박동수의 집에는 서로 다른 계획을 품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매일같이 동수를 설득했지만 여전히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조해진 수정은 결국 언니 영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언니, 시아버지가 계속 미루기만 하세요. 어떻게 하죠? 수정아, 때로는 가족이 먼저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 나중에 고마워하실 거야. 영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10년간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그녀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철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3일간 부산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수정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요. 지훈이 학원 가는 시간이라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시죠? 그럼 천천히 다녀와. 동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동안 수정은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보험 가입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수의 도장이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안에서 도장을 발견한 수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 피보험자 박동수, 보험 금액 3억 원, 수익자 박민철. 수정의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서명과 날인을 완료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온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고생했어. 그런데 수정아, 그 보험 얘기는 어떻게 된 거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수정의 답변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며느리의 변화가 조금 이상했지만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이틀 후 영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정이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 수정이 언니구나. 반갑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험 일을 하는데요. 혹시 건강 관련해서 상담 받아보실 생각 있으세요? 동수는 영미와 만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보험을 권유한 것도 언니까지 나서는 것도 모두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이 나이에 새로 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아버님,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영미의 설득은 수정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습니다. 각종 통계와 사례를 들어가며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이미 가입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수정이가 아버님께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미리 처리한 거예요.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동의했다고? 아버님, 가족 간에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나중에 서류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동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켰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당장 취소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건 아버님을 위한 일이에요. 영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화내세요? 지훈아, 방에 가서 숙제해. 수정이 급하게 지훈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문틈으로 어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님, 일단 서류부터 보시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영미가 서류를 꺼내자 동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누가 내 도장을 썼어? 아버님, 수정이가 아버님 대신. 수정아, 정말 내가 내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니? 수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상황? 무슨 상황?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나이가 드시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하고. 동수는 영미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 보험 취소하세요. 아버님, 이미 처리된 일이라 취소가 쉽지 않아요. 취소 안 되면 고발하겠어요. 이건 사기예요. 동수의 강경한 태도에 영미와 수정은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아버님을 위한다고? 3억이나 되는 보험을 내 모르게 가입시켜 놓고? 동수는 보험 금액을 보고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영미는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정은 시아버지의 분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밤늦게 수정은 영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아버지가 너무 화내세요. 걱정 마. 이미 가입은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실 거야. 하지만 취소하겠다고. 취소는 쉽지 않아. 게다가 이런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영미의 말에는 음침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은 언니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나, 할아버지가 좀 속상해서 그래. 엄마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동수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우나, 어른들 일은 복잡해. 너는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은 싫어요. 지훈의 말에 동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와 처제의 계획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보험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민철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출장 동안 별일 없으셨죠? 응, 별일 없이 지냈어. 동수는 아들에게 보험 사건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내와 갈등을 겪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냈어? 민철이 아내에게 물었지만 수정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수정은 남편에게도 보험 가입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복잡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수는 우연히 수정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에 수정이 부엌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아요. 보험 처리는 사고사여야 가장 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사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겨울이니까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목욕탕 같은 곳에서는. 동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정이 자신의 사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해야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동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보험 가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정이 갑자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겨울이니까 목욕탕 가실 때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 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운 말이었지만 통화 내용을 들은 후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써보세요. 수정이 고급스러운 목욕용품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왜 사왔니?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요. 특히 겨울철엔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동수는 며느리의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민철이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은 튼튼해. 그런데 아버지, 목욕탕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사고가 많다던데. 수정이 또다시 목욕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수는 며느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왜 자꾸 목욕탕 얘기를 하니? 아, 그냥 걱정되어서요.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아. 동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해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맞아. 우리 지훈이가 잘 안다. 동수는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지훈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동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대충 넘어갔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보험 권유, 무단으로 가입시킨 3억 원짜리 생명보험, 그리고 오늘 들은 전화통화까지. 혹시 정말로? 동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는 것일까? 그때 지훈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지훈이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2세 아이가 어떻게 눈치챘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드니? 엄마가 요즘 할아버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훈의 관찰력은 어른들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가 영미 이모한테 전화할 때 뭔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렸지만 할아버지 보험 얘기랑 사고 얘기를 했어요. 동수는 손자의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지훈아, 이 얘기는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할아버지. 근데 왜요? 어른들 일은 복잡해.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동수는 손자와 함께 대처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힘들었을 때 며느리가 나름대로 도와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할까? 하지만 오늘 들은 전화통화와 지훈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동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7장, 주식 관련 서류들, 그리고 은행 통장 3개. 총 재산을 계산해 보니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수정이가 이걸 안다면 동수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안다면 3억 원 보험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아니면 보험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며느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수정은 영미와 다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아버지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그럼 더 빨리 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연스러운 사고. 겨울철이니까 방법이 많아. 내가 계획을 짜볼게. 영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박동수의 집에는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한 방어, 다른 하나는 돈을 위한 공격. 과연 누가 이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혼자 외출할 때도 지훈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목욕탕도 가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시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시아버지가 너무 조심해요. 이상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야지.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자고 해봐.
영미의 조언에 따라 수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정이 동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새로 생긴 찜질방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 같이 가볼까요? 찜질방? 왜 갑자기? 겨울이라 몸도 움츠러들고 아버지 혈액순환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민철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가족이 함께 가면 좋잖아요. 수정의 제안은 그럴듯했습니다. 가족 나들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이도 같이 가니? 당연하죠. 가족 모두 함께요. 동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라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보자. 그날 오후 일가족은 새로 생긴 대형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힐링 스파라는 이름의 그곳은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시설이 정말 좋네요. 사우나도 여러 종류가 있고 민철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가 즐거웠습니다. 혹시 며느리를 잘못 의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온탕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어때요? 좋다. 오랜만에 이런 곳에 오니까 새로운 것 같아. 지훈과 함께 있으니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30분 정도 온탕에 있던 동수는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우나가 있었는데 수정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쪽에 황토 사우나가 있는데 몸에 정말 좋대요. 같이 가보실래요? 황토 사우나? 네,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수정이 안내하는 황토 사우나는 다른 사우나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85도였습니다. 여기 좀 뜨겁지 않니? 처음엔 좀 뜨겁지만 금세 적응돼요. 이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어요. 수정은 동수를 사우나 안가장 뜨거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런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가 가장 좋아요. 동수는 자리에 앉았지만 너무 뜨거웠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정아, 여기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정은 동수 옆에 앉았지만 계속 물을 몸에 끼얹으며 체온을 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수는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정아, 나 좀 어지러운데. 조금만 더 계세요. 아직 10분도 안 됐어요. 수정은 동수가 일어나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효과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이 정도는 하시거든요. 하지만 동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수정아, 정말 못 견디겠어. 동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정은 재빨리 사우나 밖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마치 동수가 혼자 나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동수는 사우나 안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이용객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도와주세요. 다행히 그 사람이 동수를 부축해서 사우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곳에 앉히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어르신, 85도 사우나에 너무 오래 계셨네요. 위험할 뻔했어요. 수정이 뒤늦게 나타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잠깐 다른 곳 갔다 온 사이에.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집이 세서 말려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수정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철과 지훈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동수는 가까스로 말했지만 아직도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 동수는 병원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동수는 오늘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정이 일부러 가장 뜨거운 곳으로 안내했고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만약 다른 이용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지훈이 할아버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지훈아, 엄마가 할아버지를 나쁜 곳에 앉게 한 거 맞죠? 저도 봤어요. 지훈도 수정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지러워하실 때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동수는 손자의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네, 할아버지. 저는 항상 할아버지 편이에요. 한편 그날 밤 수정은 영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늘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괜찮아. 첫 번째 시도니까. 이제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더 확실한 방법이요? 겨울 산행이야. 실족사. 완벽한 계획이지. 영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와 수정, 둘 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빨리, 더 치밀하게 움직일까요? 찜질방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몸의 컨디션을 회복했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지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숙제보다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또 영미 이모랑 통화해요. 뭔 얘기를 하던? 잘 안 들렸는데 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엔 산이라니. 찜질방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겨울 산행 어떠세요? 산행? 네, 근교에 좋은 산이 많잖아요. 운동도 되고 공기도 좋고. 동수는 며느리의 제안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이 들은 통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글쎄, 겨울산은 위험하지 않나? 아니에요. 요즘 등산로도 잘 되어 있고 안전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관악산이나 청계산 정도면. 수정은 이미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도 같이 가니? 민철이는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 저와 단둘이 가시는 건 어떠세요? 동수는 확실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에서 단둘이라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나는 산행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아버지, 운동 부족이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지훈아,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할아버지는 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굳이 산에 안 가셔도 돼요. 지훈이 할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수정은 아들의 방해에 짜증이 났습니다. 지훈아, 방에 가서 숙제해. 저는 숙제 다 했어요. 그럼 책이라도 읽어. 결국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틈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민철이 회사 일로 나간 사이 지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각종 서류들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 사고사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힌 손글씨 메모였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1단계 생명보험 가입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사우나 사고 시도 마이너스 실패. 3단계 겨울 산행 실족사 마이너스 준비 중. 주의사항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할 것.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메모 아래쪽에는 영미 이모와의 통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영미 언니 조언 겨울사는 위험하다. 절벽 근처로 유도하면 쉽게 실족사 연출 가능. 구조 요청은 30분 후에 할 것. 지우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메모를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저녁 시간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아버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 지훈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메모를 보여주자 동수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엄마 방에서 직접 봤어요. 동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지훈아, 이 사진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특히 아빠한테는 절대로. 왜요? 아빠한테 말해서 엄마를 혼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 아빠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동수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엄마의 다음 계획을 막아야 해. 네, 할아버지. 그날 밤 동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수정의 계획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아직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까? 하지만 민철이 믿어줄까요?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수정의 계획에 맞춰 역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만약 수정이 산행을 제안한다면 일단 동의하는 척하면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수정이 다시 산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정말 산행 어떠세요? 날씨 예보를 봤는데 토요일이 정말 좋대요. 동수는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거절만 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동의한다니. 정말이세요? 응, 너도 그렇게 권하는데 한번 가보자. 어느 산으로 갈까요? 내가 정해. 나는 잘 모르니까. 수정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관악산 어떠세요? 경치도 좋고 등산로도 잘 되어 있어요. 좋아. 하지만 동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수정의 계획을 역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토요일에 엄마랑 산에 가기로 했어.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니까. 동수는 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5억 원의 비밀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요?
응,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어. 엄마도 아빠도. 와, 그럼 할아버지는 부자였네요. 맞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동수와 지훈, 할아버지와 손자의 동맹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최후의 대결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정은 며칠 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악산의 등산 코스를 미리 답사하고 사고가 일어날 만한 위험한 구간도 찾아두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토요일이에요. 수정아, 긴장하지 마. 자연스럽게 하면 돼. 실족사는 겨울산에서 흔한 일이야. 영민은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구조 요청은 언제 하면 될까요? 적어도 30분은 기다려. 그래야 확실하니까. 수정은 영미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한편 동수도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지훈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산에 가는 동안 너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기억하지? 네, 아빠가 집에 있을 때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고 엄마 방에서 계획서 원본을 찾아서 아빠께 드려요.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동수는 지훈에게 경찰서 번호와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산에서 혼자 엄마랑. 괜찮아. 할아버지도 준비한 게 있어. 동수는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엄마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할 거야. 그리고 동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GPS 추적 앱도 깔아놨어. 지훈이 폰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계속 알 수 있어. 지훈은 할아버지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세요. 40년간 교장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 대처하는 법은 배웠지.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수정의 예상대로 화창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응, 준비됐어. 동수는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배낭 안에는 녹음기와 비상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다녀올게.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민철은 이른 아침에 급한 일로 회사에 나갔습니다. 수정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수정과 동수는 차를 타고 관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정은 평소보다 친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행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게, 내 덕분에 오랜만에 산에 가보는구나. 동수도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관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쪽 길로 가요. 경치가 더 좋거든요. 수정이 안내한 길은 사람이 적은 코스였습니다. 동수는 수정의 의도를 알면서도 따라갔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가니 등산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좀 힘드시죠? 쉬었다가요. 아직 괜찮아. 그래도 쉬어야 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수정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수는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올라가니 절벽 근처였습니다. 수정이 미리 찾아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경치가 정말 좋네요. 수정이 절벽 가까이로 동수를 유도했습니다. 여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수정은 동수를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때 동수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정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갑자기 무슨, 아니면 내 보험금을 노리는 거니?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3억 원짜리 생명보험 말이야. 내 동의 없이 가입시킨 그것 말이야.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리고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어. 동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정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내 전화 통화도 들었고 찜질방에서 일부러 나를 위험하게 만든 것도 알고 있어. 수정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들통났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 동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절벽 가까이에서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들킨 이상 더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수정이 동수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나무 뒤에서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정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죠? 동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니? 경찰관이 다가와서 수정을 체포했습니다. 한수정 씨,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수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도 있습니다.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훈이가 내 방에서 계획서를 찾아냈어. 그리고 어젯밤에 경찰에 신고했지. 수정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니? 동수의 마지막 질문에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이 경찰에 연행되어 내려가는 동안 동수는 휴대폰으로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모든 게 끝났어. 할아버지 무사하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어디세요? 곧 내려갈 거야. 아빠는 어디 있니? 아빠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할까요? 그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 1시간 후, 동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철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수정이가 정말 그런 짓을. 민철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철아,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거실에 부자가 앉았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야, 민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동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정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돈 때문이지. 보험금 3억 원. 동수는 잠시 멈췄다가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민철아, 아빠가 사실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아빠가 생각보다 돈이 좀 있어. 민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동수는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야. 그리고 주식, 예금 관련 서류들. 동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강남 땅 3곳, 분당 아파트 2채,
그리고 주식. 민철은 서류들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그래.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전체 계산하면 15억 정도 돼. 민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훈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5억요? 그래. 수정이는 이걸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3억 원 보험금 따위는 신경 안 썼겠지. 민철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때가 중요했거든. 동수는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 특히 수정이가. 수정이요? 응. 수정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민철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맞아. 너희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도와줬다면 수정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야. 동수는 모든 것이 계획된 테스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민철은 아버지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동수는 서류 중에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철아, 회사 빚이 얼마라고 했지? 5억 정도요. 그럼 이걸로 해결해. 동수가 내민 것은 강남 땅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땅만 팔아도 7억은 나와. 빚 갚고도 2억이 남아. 민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사업은 원래 어려운 거야. 아빠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훈이 교육비는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 지훈이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용감하세요. 우리 지훈이가 더 용감했어. 지훈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가 위험했을 거야. 가족들이 포옹하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때 동수가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철아, 그런데 수정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민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아버지를 해치려 한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지훈이는? 지훈이는 저와 아버지가 키울게요. 지훈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아빠랑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수정은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미도 공모 혐의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철의 회사 빚도 모두 해결되었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새 남자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다고 해요. 그래, 왜? 나쁜 사람을 혼내주셨거든요. 마치 영화 같다고요. 동수는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까? 네. 진짜 가족은 피가 섞여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할아버지. 수정이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하지만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진짜 가족이야. 저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민철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민철아, 가족끼리 무슨 감사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응, 지훈아. 할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박동수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75세의 할아버지가 12세의 손자와 함께 증명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